안녕하세요. 부영대 컴퓨터공학과 정원도 교수입니다. 이제 3시간에 완성하는 딥러닝을 위한 파이썬 기초, 이제 두 번째 주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코딩이란 무엇인지, 그다음에 콜앱, 파이썬과 사칙 연산, 라이브러리, 변수, 함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었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요. 이제 코딩이란 무엇인가? 코딩은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콜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파이썬으로 이제 코딩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파이썬에서는 다양한 사칙 연산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걸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이제 함수들을 우리가 더셈, 뺄셈, 곱셈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제 그런 코사인이라든지 로그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계산한 정보를 어딘가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변수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드렸고, 변수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메모리상에 저장한 것을 메모리상에 이제 데이터가 존재를 하고요. 그 데이터를 가리키는 태그를 딱 붙이는 것, 이름을 붙이는 것이 이제 바로 변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 함수는 아니죠. 함수. 이제 어떤 코사인 함수를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이제 함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입력을 주고 거기에 그 주어진 입력에 따른 이제 활동을 하고 그리고 그 활동의 결과로 무엇인가 값을 되돌려 주는 것이 바로 함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때 포인트는 돌려주는 것, 입력을 받고 돌려주는 것이 포인트는 아니고요. 포인트는 어떤 미리 지정된 어떤 특정한 활동을 하는 것, 특정한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이제 함수의 기본이고, 거기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입력이 필요한 경우에 입력을 주고요. 그 다음에 활동의 결과로서 뭔가 값을 받아야 되면 그 값을 받아내는 거죠. 그것이 함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었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조건문, 그 다음에 고급 데이터 타입, 반복문, 넘파의 배열 등등으로 해가지고요. 이제 이걸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의 기본은 이제 사실은 1번, 2번, 3번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파이썬의 기본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4번, 5번,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은 이제 응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딥러닝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딥러닝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어느 정도는 알아두어야 하는 부분이 넘파이 배열과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이제 조건문입니다. 조건문은 뭐냐면 이제 어떤 기본적으로 코드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수행이 돼요. 실행이 쭉 되는데, 실행이 쭉 되다가 조건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걸 수행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걸 수행하다,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는 것이 조건문입니다. 그래서 나누어진다라고 해가지고 분기문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자, 이런 거죠. import numpy as np. 자, numpy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인을 계산을 해요. 이제 3분의 파이 값을 sin 3분의 파이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출력이 다 됐어요. 그런데 이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우리가 화면에다가 더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A의 값이, 사인 값이 양수인 경우는 양수입니다. 음수인 경우에는 음수입니다. 출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A의 값에 따라서 실행해야 되는 명령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조건문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작성하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mport numpy 해가지고 프린트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if라고 겁니다. 그래서 if가 원래 무슨 뜻이죠? 라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if a가 0보다 크다면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점점에서 콜론을 찍고요. 그 다음에 if가 0보다 클 때 실행할 명령을 여기서 적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else. 그렇지 않다면 다시 콜론을 찍고 그 다음에 사인 값은 양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출력을 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if를 건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한 줄만 했는데요. 한 줄만 적었는데 꼭 한 줄만 적을 필요는 없어요. 두 줄, 세 줄의 명령을 내릴 수도 있어요. 명령 1, 명령 2, 명령 3 이렇게 쭉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들여쓰기가 맞아야 돼요. 지금 보시면 if하고 else가 같은 줄에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if하고 else는 같은 줄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if 다음에 시작하는 것, if에 걸리는 것, if가 뒤에 구문이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 실행할 명령, 약간 들여쓰기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else인 경우에도 들여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if와 else에 걸리는 문에 대해서는 지금 들여쓰기가 지금 쫙 줄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줄을 맞춰서 우리가 수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코드를 이제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콜앱을 한번 여시고 콜앱에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 전에 이제 뭐 이것저것 하느라고 이것 좀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우고요. 그 다음에 import numpy에서 이제 쭉 numpy를 불러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a 값을 a는 np.sin np.py 나누기 3. 자, 파이 3분의 파이가 얼마죠? 네. 자, 프린트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결과는 자, a 출력하고 입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결과는 0.8660 얼마입니다. 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값이 나오죠. 자, 양수죠. 양수인 경우에는 그냥 양수인 경우는 양수니까 프린트 사인 값은 그냥 바로 할까요? 양수입니다. 이렇게 실행하면 양수라고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3분의 파이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우리가 3분의 2파이가 될 수도 있죠. 여기서 이제 값이 커지다 보면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헷갈릴 수 있겠죠. 자, 잘 몰라요. 양수인지 음수인지 잘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if a가 0보다 크면 양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양수가 맞나 봐요. 자, 양수입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3분의 4파이 해볼까요? 자, 결과가 음수가 나왔죠. 음수가 나왔으니까 보니까 양수라고 안 나오고 음수라고도 안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else. 그런데 지금 else가 어디에 맞춰줘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에 프린트 요 밑에 있으면 안 되죠. if하고 줄이 맞춰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에 대해서 양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a 값에 따라서 양수입니다와 양수가 아닙니다가 이제 나오는 출력하는 그런 코드가 실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이제 조건문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조건문은 이제 조금 더 보면 이런 구문으로 나갈 수 있어요.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 수행할 명령을 넣고 다른 또 조건식이 있을 수 있죠. 지금 제가 여기서 아까 양수입니다, 양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었는데 두 가지 아니고 세 가지로 나눌 수도 있겠죠. 양수입니다, 0입니다, 음수입니다.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0인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양수 0보다 큰 경우에는 이렇게.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경우는 이렇게. 0보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경우는 이렇게 해라. 라고 세 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그런 경우에는 조건식이 이렇게 나와요. if, elif. elif는 뭐냐면 else if의 약자예요. 그렇지 않은데 큰 거. 그래서 조건식 1이 참이면 요걸 수행하고 아닌 경우는 조건식 2를 또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요걸 체크. 2인 경우 2가 참이면 요걸 수행을 하고 2도 참이 아니면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조건식 3을 봤을 때
얘가 참이면 이걸 수행하고, 얘도 참이 아니면 밑으로 내려와서 또 다른 결을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가 이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드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수행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조건식을 걸 때 아까 A가 0보다 크면이라고 넣었어요. A가 0보다 크면. 자, 제가 이 코드 숫자를 사용자를 잘못 적었네요. A가 B보다 크면, 그렇죠? 이렇게 넣었는데 A가 B보다 작으면 넣을 수도 있겠죠? 같으면. 자, 같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파이썬에서 는을 두 개를 써요. 한 개만 쓰면 무슨 뜻이었죠? 오른쪽에 있는 거 왼쪽에다 넣어라, 이런 뜻이라서 같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는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는을 두 개를 써가지고 두 개가 같다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이제 두 숫자를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혹은 문자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런 코드를 필요합니다. 는. 그 다음에 두 개가 다르다. 그 다음에 느낌표 는. 작다, 크다.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 자, 작다 꺽쇠하고 그 다음에 는.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뭐 이런 것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실습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스코어에는 성적 0에서 100점을 저장하고, 성적이 90점 이상이면 A가 아니면서 80점 이상이면 B, 그 다음에 70점 이상이면 C, 60점 이상이면 D, 모두 해당되지 않으면 F를 표시하는 코드를 작성하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70점 이상인데 70점 이상이라고 무조건 C를 주면 안 되죠. 70점 이상이면서 이제 뭐 A도 아니고 B도 아닌 경우, 그렇죠? 60점 이상이면서 뭐 A, B, C 모두 아닌 경우엔 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스코어.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혹시 하실 수 있으면 여기서 이걸 보시고 여러분이 직접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멈췄다가 코드 멈추시고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제 뒤에 제가 보여드리는 그 답을 한번 보시고 이렇게 따라 보시면 이제 베스트입니다. 베스트고, 만약에 지금 요걸 코드를 지금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제 좀 하기가 어렵다. 방금 이제 파이썬을 해가지고 처음 이제 코딩 배워서 이거 좀 너무 어렵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뒤에 한번 제가 하는 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멈춰 놓고 제 코드를 보진 말고 또 한번 코드를 스스로 한번 작성해 보세요. 네, 누군가가 짜놓은 코드를 보지 않고 스스로 코드를 만들 수 있게 되면 그거는 그 코드가 자기의 코드가 되는 거거든요. 자, 말씀드렸습니다.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그러면 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코어는 성적을 적당히 해보죠. 85, 86 했습니다. 그 다음에 if 스코어가 90보다 크거나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으면, 자, 그러면 print A elif 스코어가 80보다 크거나 같으면 print B. 자, 여기서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지금 80점 이상이면 B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95점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95점이면 여기 위에 이쪽에 걸리죠. if 스코어 90점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게 참이죠. 자, 이게 하나라도 참인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다른 if, else 등은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굳이 이렇게 적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뭐 스코어가 90보다는 작고 and 이렇게 적는 분들이 계신데 요렇게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70점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60점 이상인 경우, 자, 이렇게 C, D, 그 다음에 else,
프린트 F.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네, 실행을 시켜 보면요. 네, 86점이니까 네, B가 이렇게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조건이 두 개 들어가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점수가 86점이에요. 86점인데 이제 뭐 A, B, C, D 이렇게 나누지 않고 점수가 80점에서 95점 사이에 있으면 베스트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95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80점에서 95점 사이인 경우에는 베스트, 굿이라고 하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뭐 배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런 경우로 그렇게 이제 출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if 이제 조건을 거는 거죠. 네, 특정 조건이면 print good이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print bad. 자, 이렇게 이제 good과 bad를 나눠봅니다. 조건을 걸 때 스코어가 80점 이상이고 그 다음에 스코어가 동시에 95점보다 작아야 된다 라고 한다면 중간에 두 개의 조건이 둘 다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조건을 두 개를 적고 사이에 AND라고 적습니다. 그러면 86점이니까 9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놓고 점수가 96점이다. 이렇게 되면 배드가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경우에 뭔가를 실행하고 싶으면 이렇게 AND를 쓰고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된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80점보다 작고 95점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가 굿이다. 이제 요 사이에 점수가 들어가면 안 된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OR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OR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는 경우. 하나만 만족하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오케이. 자, 이 경우에는 이제 OR을 적습니다. 75 이렇게 적으면 굿이라고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거는 이제 고급 데이터 타입이에요. 지금까지 데이터 타입을 원래 정수형 이제 숫자를 적는 것, 숫자, 그 다음에 문자열을 이제 적을 수 있는 것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불리언 값을 또 적는 것을 이제 저장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이제 기본 데이터 타입을 넘어서 조금 이제 파이썬에서는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묶어가지고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타입들을 또 제공을 해줍니다. 자, 그것이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집합 요 네 가지입니다. 요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자, 리스트. 자, 리스트는 뭐냐면 여러 개의 데이터 공간이 이어져 있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자, 원래 데이터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으면 변수를 또 네 개를 선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의 이름으로 이제 전체 데이터를 다 관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가 한꺼번에 묶여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 하나하나의 값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찾아봐야 될 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를 위해서 인덱스라고 해가지고요. 리스트가 있는데 이 리스트의 칸의 번호를 우리가 지정을 해서 그 칸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는지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까지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제 실제로 코딩을 하면서 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S라는 우리가 데이터 이제 리스트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리스트 변수는 어떻게 만드냐면요. 원래 값을 그냥 넣으면 이렇게 3 이렇게 넣으면 되죠. 이제 리스트는 여러 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 개를 넣을 때는 이렇게 대괄호로 묶어주게 되겠습니다. 1, 3,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는 문자열을 넣어보자.
하이 이렇게 넣고요. 네 번째 칸에는 뭐 8.5 이제 실수의 값을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자 VS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프린트 VS 이렇게 하면 출력이 되죠. 네, 실행을 시켜보면 네, 입력한 대로 이렇게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VS에 특정 칸에 있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 칸에 있는 거를 살펴봅니다. 그러면 자 뭐가 나올까요? 하이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3번 같은데 왜 2번인가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는데 자 파이썬에서는 칸 번호가 0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0번이 1, 1번 칸에 들어있는 게 3, 2번 칸에 들어있는 게 하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칸에 있는 거를 출력을 하면 하이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값을 읽어올 수 있고요. 이제 각 칸에 들어있는 걸 수정을 할 수도 있어요. VS에 1번 칸에 있는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1번 칸에 3이 들어있죠. 3의 값을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6으로 한번 수정해 볼게요. 그 다음에 1번 칸에 있는 거를 한번 다시 출력을 해보죠. 출력하면 1번 칸의 값이 6으로 바뀐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출력해 보면요. 이렇게 1번 칸의 값만 6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리스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여러분이 이제 리스트를 다룰 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리스트에는 이제 객체라는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객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변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변수를 설명드릴 때 좀 사실은 이제 기존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좀 하셨던 분들 같으면 왜 변수를 저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나 라는 생각을 좀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이썬에서는 객체라는 개념이 있고 변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객체는 실제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그 하나의 덩어리를 말해요. 그리고 변수는 거기에 이제 이름표가 갖다 붙는 거예요. 자, 그래서 리스트는 여기 하나가 있는데 이 하나의 리스트에 2개의 이름표가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리스트에 2개의 이름표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여기서 VT라고 해놓고요. 여기다가 VS라고 넣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VS에 있는 거를 VT에 복사하세요 라는 얘기거든요. VS에 있는 거를 VT에다가 넣으세요 라는 얘기인데 이게 실제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이렇게 이제 VS에 있는 거를 VT에 넣으세요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리스트 객체 있죠. VS가 가리키고 VS에 붙어 있는 리스트 객체를 VT라는 이름표를 또 붙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기차가 이제 하나의 리스트라고 한다면 리스트에 맨 처음에 VS라는 이름표만 붙어 있었는데 여기에 VT라고 하는 이제 태그도 같이 붙게 되는 거죠. VT라는 태그가 여기에 똑같은 애가 이제 여기에 VT가 똑같은 그 객체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가 이제 달라지나 하면은 이런 겁니다. VT 값을 바꿉니다. VT의 2의 값을 자, 1로 바꿨습니다. 1로 바꿨는데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해가지고 VT를 출력을 해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 세 번째 칸 그러니까 2번 칸의 값이 1로 바뀐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번에는 VT를 말고요. VS를 출력해 봅니다. VS의 값을 지금 바꿨나요? 안 바꿨나요? VS의 값은 지금 바꾸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실행을 하면요. VS의 값도 지금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이가 없어졌죠. 이게 왜 그러냐면 VS하고 VT는 결국 똑같은 리스트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리스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VS로 해가지고 값을 바꾸든지 VT로 해서 값을 바꾸든지 얘는 결국 똑같은 것이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하지 않고요. 요거를 위에 있는 값을 그대로 가져와서 붙여 넣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VT의 값을 바꾼다고 VS의 값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VS하고 VT는 전혀 다른 값만 똑같을 뿐이지 새로운 리스트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서로 다른 2개의 객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을 바꾼다고 여기 있는 값이 같이 바뀌진 않죠. 네, 그렇죠? 네, 그런 이제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는 객체하고 변수는 이제 서로 다른 내용이 다른 거다.
라는 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또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